그런데 사고 당시 현장을 조사했던 담당 경찰은 법정에서 시트가 부서져 있었고 그리고 시트가 옆으로 움직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남편 최 씨는 자동차 회사가 차체 결함에 의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 몰래 차량을 고쳐놨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부정을. 전혀 자기들은 세계 최고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100만 개 만들면은 100만 개가 다 완전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존재치 않으니까. 최 씨의 하루는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는 자신이 찾아낸 의혹들을 공인기관의 의뢰에 검증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사건을 일반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었으면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내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남편의 노력은 참으로 많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엄청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 씨 남편은 사고 직후 누군가 차량 운전석에 손을 댔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미스테리군요. 경찰 기록에도 사고 당시 분명히 운전석이 부서졌다고 돼 있는데 법원에 제출한 의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최 씨 부부는 증거 조작의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사고가 나서 차를 보관했던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당시 업체 주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최 씨를 구조했던 담당 경찰 역시 재판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는 최 씨 부부가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심 재판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겁니까? 네, 사고 직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에어백 결함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차체 결함은 입증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변호사는 에어백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진은 최 씨 부부가 의혹을 제기한 자료들을 국내로 가져와 전문가들에게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현 씨는 5번 목뼈를 다쳐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재활훈련을 하며 남편의 손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취재진은 남편의 주장처럼 최 씨가 목뼈를 다친 것이 에어백 때문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5번 목뼈는 목뼈 중에도 움직임이 많아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다치기 쉬운 부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의는 교통사고에서 목뼈를 다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에어백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니까 이 상체는 이 의자에 고정이 되어 있고 충격 당시 목이 심하게 앞으로 꺾이면서 이 목이 보통 이제 그 회초리처럼 앞뒤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목이 약한 부위에서 골절이나 탈골, 그 뼈가 어긋나는 현상이죠. 교통안전 전문가 역시 목뼈 부상과 에어백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위는 굉장히 이렇게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자유로운 부위잖아요. 그래서 에어백을 맞고 다시 리바운딩 되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 부위에 무슨 뭐 염좌나 자상이 걸리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굳이 에어백이 아니더라도 그 정면 충돌을 하고 나서 뒤로 목이 적혀질 때는 목 부위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에어백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최 씨가 사고를 당한 9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에어백의 과도한 팽창으로 사고를 당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초기에 90년대 초에 개발됐던 그런 에어백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도 그 전개되는 에어백의 팽창 압력 때문에 실제로 얼굴이나 머리 또는 목, 얼굴 등에서 상해를 입는 게 많았고. 차량 충돌 시 에어백 작동 실험입니다. 핸들과의 거리가 충분히 유지됐을 경우 충격을 흡수해주지만 핸들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머리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목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압력을 낮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에어백은 팽창압이 상해를 입을 만큼의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압력을 낮춰서 압력이 낮은 딥파워드 에어백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현재로 국내의 경우에는 다 본 전 차량에 대해서 장착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투스테이지 에어백으로 가고 있다. 사고 자동차 회사가 당시 법원에 제출한 기록입니다. 이미 에어백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최 씨 남편의 주장처럼 스트럿 로드는 떨어져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사고 당시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사진은 모두 21장. CD에 저장된 사진들은 모두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대학에서 사진학을 가르치는 전문가를 찾아가 어두운 왼쪽 뒷바퀴 부분에 스트럿 로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사진 판독을 부탁했습니다. 2, 3분의 간단한 작업을 거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 교수는 최 씨가 보여주었던 사진과 비교해본 결과 동일한 이미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조금만 확대해서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따로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조작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원본? 네, 원본 사진에서 지금 전문가가 저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채취해낸 거죠. 안 보이는 걸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것 뿐이죠. 그렇다면 사고 당시 차량과 지금 보관되어 있는 차량의 왼쪽 뒷바퀴 축은 같은 지점에 있는 것일까? 사진 분석을 통해 비교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진의 촬영 각도를 서로 비슷하게 조정한 후 뒷바퀴 축으로부터 양쪽 휠하우스 끝까지 거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진 전문가는 최 씨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옆에서 정확히 찍은 허브를 정확히 찍은 것 같은 경우는 앞쪽이 약간 더 넓고 뒤쪽이 약간 더 좁은 비율, 그러니까 1.5대 1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갖고 오신 그 파일 같은 경우는 한 4대 1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한 4고 뒤가 1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약간 뒤로 밀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보기엔 들거든요.